그래도 오랜만에 캠핑을 하고 잠에서 깨니까 걱정에 휩싸였었던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주변의 풍경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특별한 게 없을 풍경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기가 그냥 좀 더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거 북유럽의 모습이야 이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좀 더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북유럽은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으로도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북유럽 가게 되면 핀란드나 노르웨이까지 쭉 거쳐서 아주 유명한 이제 드라이빙 코스들을 타보는 것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숲이 쭉 펼쳐진 멋진 라이딩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이제 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유럽의 모습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래도 나름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여러 가지 모습의 고층 빌딩을 만날 수 있었는데 스톡홀름을 조금 벗어나와서는 이제 금방 사방이 다 초록색으로 뒤덮인 그런 모습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가을이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나무들도 볼 수 있었고요. 에스토니아의 이제 탈린 구시가지가 뭔가 중세 유럽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조금 옛스러운 모습의 유럽 느낌이 물씬 났다면 이제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내추럴한 느낌의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이제 이런 모습이 내추럴한 느낌의 모습이 있어서 완전히 또 같은 유럽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몇 장의 사진을 슬라이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캠핑장이라든가 유원지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주택가, 뭐 마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수목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스웨덴에서 이렇게 정말 계획했던 것처럼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다녔다면 진짜 힐링 여행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 화에서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스웨덴의 한적한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허스크바나라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허스크바나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저는 오토바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리나라에 조금 덜 알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프로드나 모타드에서 아주 멋진 머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브랜드인데 몽골에 있을 때 또 다시 언급되지만 몽골에서 그 라이더들이 많이 모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숙박을 할 때 스웨덴 친구를 한 명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업도 오토바이 디자이너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혼다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스웨덴 사람이니까 저는 허스크바나가 어떤 마을 이름인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스웨덴으로 갈 거라고 하니까 추천을 해줘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 사실 박물관을 간다거나 이런 거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 마을에서는 이제 오토바이와 관련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네, 금세 제가 허스크바나 박물관에 들어왔는데요. 저는 허스크바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오토바이를 생각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걸 떠올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농기계라든가 전기톱 같은 거를 떠올리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아이템들도 이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잠깐 빠르게 한번 박물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역시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다양한 허스크바나 모터사이클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초창기 모델부터 허스크바나의 레이싱 모델들 그리고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들까지 이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 뭐 말하자면 이제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느낌의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는 허스크바나의 굉장히 이제 옛날 모델들이 전시가 돼 있죠. 뭐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쭉 계속 서 있고 뭐 이제 읽어볼 만한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스웨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고요. 이 스웨덴까지 와서 오토바이 박물관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박물관 갔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그 남동쪽쯤에 오토바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친구랑 여행을 갔을 때 방문했었는데 그때가 또 생각이 나서 신기하기도 했어요. 또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그냥 하나하나 서 있는 것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런 스웨덴스러운 인테리어도 하나 만나게 되고요. 이 순록이 좀 스웨덴을 약간 상징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있다 보면은 허스크바나를 좀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박물관은 제가 그 스웨덴 라이더 친구에게 소개받고 가기로는 어떤 오토바이에 대한 박물관이다 라는 설명만 들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허스크바나라고 하는 이 마을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래서 마을을 성장시킨 산업들 전반을 다 소개하는 그런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생산했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이플이 이렇게 전시가 쭉 돼 있고요. 제가 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 쭉 나열해봤자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흥미롭지 않으니까 사진을 많이 뺐는데 사진 되게 많이 찍긴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미싱기가 또 있네요.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은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제품들이지만 이것도 뭔가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초창기 모델부터 점점 발달해오는 모습을 보면 그냥 디자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울 수밖에 없게 잘 전시가 돼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전기톱 이야기 했는데 허스크바나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물건이죠. 이거 말고도 이제 대형 농기계들 좀 트랙터 같은 것도 실내에 다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를 쭉 살펴봤다면 한쪽에는 또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벽난로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뭔가 벽난로를 들여놓을 수 있을 법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미싱머신을 잠깐 봤었는데 여기는 또 다리미가 굉장히 신기한 형태의 다리미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허스크바나라는 마을을 성장시켜온 원동력들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박물관을 통해서 제가 흥미로웠던 게 마을의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이런 공업품을 전시하는 느낌이 강했고, 그렇다고 어떤 회사의 어떤 특정 브랜드의 모델들을 전시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마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박물관이었고, 이런 주제로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뭐 유럽이 이제 옛날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부수지 않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유럽 국가들도 뭐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 사이에서 뭔가 옛날 것들도 조금 기억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도 받아들이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념할 수 있을까? 허스크바나 박물관은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좀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박물관을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간판을 찍어봤는데 허스크바나 뮤지엄이죠. 이 마크가 약간 동그라미 삼지창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마크가 약간 아까 그 술록의 이미지랑 닮아 있지 않나. 정확히 어떤 걸 모티브로 해서 이런 심볼이 나왔는지 잘은 모르지만요. 잠깐 스웨덴이 아니라 제주도 얘기를 다시 좀 하자면, 제주도에서 방문했던 박물관들 중에 술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 술 박물관에 방문해보고, 사실 그 박물관은 제가 같이 갔던 친구가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따라간 거였거든요. 제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오토바이 박물관을 한번 가자고 해서 가고 그 친구가 술 박물관을 가자고 해서 갔던 건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유익한 시간을 거기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술 박물관 한번 둘러보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박물관이라는 게 그냥 돈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히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수집품들, 좀 희귀한 것들, 레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껴서 그 수일박물관을 나올 때 뭔가 좀 감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정리해 나갈 때 그냥 있었던 일들을 단순히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만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서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허스크바나 박물관 사진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1년에 이제 12달을 사는데 매달 뭔가 특별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1년을 되돌아볼 때 단순히 그 12개의 달에 있었던 사건들을 뭐 시간 순으로만 나열할지 혹은 전혀 아무것도 기억나는 달이 있을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인생의 기록이 단순히 나열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의 나만의 특별한 주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여행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찍었던 사진 뭐 잘 찍은 사진도 아닌데 그냥 보여드리고 마는 것보다는 이제 저만 할 수 있었던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자연의 정취를 물씬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물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저의 캠핑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지도 봤던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도 이제 큰 호수가 있어요. 기다란 호수인데 저 끝에가 이제 날씨가 좋아서 쭉 보이는 이런 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또 하루 노수 캠핑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이 물가가 비싼 스웨덴을 벗어나서 뭔가를 어떻게든 제 위기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또 여행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위기를 해결하는 거는 좀처럼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화에서 또 어떻게 감사한 도움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주에 각자 뭔가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실 수 있기를 한번 응원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스웨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